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2월 16일자 중앙일보에는 또다시 근거 없는 허위날조 정보성 보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허진 기자의 보도였는데요. 제목은 이래요. 이명박근혜 블랙리스트에서 화이트로 정권 바뀌자 한 자리씩 꿰찼다. 내용은요. 그러니까 중앙일보라는 안타까운 그 꼬리표를 달고 있는 언론 매체답게 정말 황당한 주장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또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수면 위로 올랐는데 그것은 이명박근혜 때의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블랙리스트가 있다. 이런 식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9일자 이제 재판을 받았던 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는데 이를 두고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단정짓고 블랙리스트 만든 문재인 대통령 사과해라. 뭐 이러한 야권에서의 목소리가 모이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과 그리고 지난달이었죠. 26일자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해왔던 JK 김동욱이라는 가수가 뭐 10년 가까이 자신이 진행하던 음악 방송에서 갑작스럽게 하차를 했다. 그렇게 하차를 하면서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졌다는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JK 김동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이 국민의힘이 또 이걸 적극적으로 정쟁거리로 삼아서 이용을 하면서 이 친문 블랙리스트가 무섭게 작동을 한다라면서 비판 공세를 펼치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팩트는 다들 뭔지 다 아실 겁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사건부터 좀 짚어볼게요.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단정 짓는 일부 극우 야권에서의 그 주장이 정말 황당하고 그 형편없을 수밖에 없는 게 블랙리스트라는 그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걸었던 프레임이었죠. 특정 사안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을 해가지고 이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을 블랙리스트라고 말하는 것인데 해당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의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이 과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다투는 사건이었죠. 물론 해당 다툼의 내용조차도 문재인 정부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그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나 상당수가 이 임기를 끝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기관장에 재직 중인 그 공공기관에 있는 임원진들도 6곳이나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민망한 근거 없는 프레임이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사건 그 1심 재판부의 설명 자료를 다 살펴보더라도요. 그 어디에서도 이 재판부에서조차 블랙리스트라고 다루질 않습니다. 그런 단어가 등장을 또 하지 않았으니까 한마디로 지금 극우 야권에서의 억지스러운 주장임이 이 재판부의 설명문에서조차도 드러나고 있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사건. 가수 JK 김동욱 씨가 현 정부에 비판적 의견을 내어가지고 강제로 하차되었다라고 했던 내용. 이미 좀 수차례 팩트들이 지적이 되긴 했지만 뭐 JK 김동욱 씨가 유명한 극우 유튜브 채널이죠. 가로세로 연구소. 가세연에 출연한 적도 있었고 지난해 초에 이제 마스크 품귀 대란에서 정부가 중국에게 마스크를 수출했다라는 그 가짜 뉴스를 갖고서 공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연상케 하는 추하다 추해라는 문장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결국 이러한 그 JK 김동욱 씨의 그의 정치적 행보와 가짜 뉴스를 마치 사실이냥 공유를 해왔던 게 공인으로서 그 해당 방송사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죠. 결국은 제작진들 입에서 이거 손해배상 청구 받아야 되겠다 그런 단어까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공인으로서 해야 할 어떤 도의적 책임 그리고 이제 가짜 뉴스로 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공인으로서는 당연히 짊어져야 될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의 인스타를 통해서도 탄압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남겼더랬죠. 그런데 그 할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짜 뉴스였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니까 제작진 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차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비난이 폭주했으니까. 언론들에서는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면서 이 정부가 그 김동욱 씨를 끌어내렸다라는 식으로 또다시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던 사건인데 그런데 정작 프레임은 던져졌는데 정부가 나서서 김동욱 씨의 프로그램 진행 자체를 막아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명확한 근거와 정황은 없었습니다. 언론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이명박근혜 블랙리스트 사건에 이걸 연결을 시켜가지고 문재인 정부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이런 허위 의혹을 만들어 이걸 배포를 한 거죠. 그렇게 허위 의혹을 가지고 김동욱 사건을 조명을 했던 겁니다. 참 웃기지 않나요, 이거?
그런데 이번 중앙일보의 기사가 또 그런 식인 거예요. 이번에 올라온 기사의 내용은요. 국정농단 때 만들어졌던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2016년 10월 무려 9천여 명이나 해당 리스트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이제 폭로가 된 이후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그간 조직적으로 이들을 배치해왔던 그러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게 이제 2019년 2월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이걸 펴낸 그 백서에 따르면 피해 인사가 무려 8,931명에 피해 단체가 342개에 달하는데 해당 사건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폭로 이후에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났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그 작성에 관여했던 김기춘이나 조윤선 등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강조를 했죠. 물론 여기까지는 참 뭐 이상한 거 없습니다. 이상한 거 전혀 없는 그러한 보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본색이 드러나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의 현재 삶이 어떤지를 조명을 했는데 그 조명 방식이 상당히 악의적인 거죠. 2008년 5월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가 진행 중일 때 그때 당시에 광우병에 이제 감염된 소고기를 내가 먹느니 차라리 그냥 청산가리를 먹는 게 낫겠다라는 취지의 그 글을 올려가지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그 김규리 씨가 이제 현재 서울미디어재단인 TBS에서 2019년 2월부터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제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도왔다라는 이유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가수 이은미 씨도 2019년 5월부터 TBS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고 있다. 라디오 DJ로 활동을 하면서 시사적 문제에 목소리를 내오다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그 개그맨 김미화 씨도 지난해 9월부터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그 밖에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배우 김효진 씨와 영화인 최재원 씨는 지난해 1월 같은 날에 이제 함께 영화진흥위원회 비상임이사로 임명이 되었고, 영화감독 이미연 씨도 2018년 2월부터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았고, 배우 권혜우 씨도 2018년 8월 한국영상자료원 그 비상임이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제도개선위원장을 맡았던 이원재 씨는 지난해 5월에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이사,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단체로 지목된 연예기획사 그 다음기획의 대표였던 김영준 대표는 2017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으로 임명되었다라는 내용을 짚었어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피해를 받았던 그 피해자 상당수가 공공기관에서 직책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었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내용 어떻게 좀 받아들여지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딱 듣기에는요,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가짜 뉴스죠.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보도에서도 다루고 있어요, 이거를. 보도에서도 다루고 있다시피 문학의 블랙리스트 피해 인사만 무려 총 8,931명입니다. 그리고 피해 단체가 342개예요. 보도에서는 근데 이 중에서도 몇몇 인물들이 공공기관으로 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몇몇 인물들만. 그렇다면 나머지 8,900여 명에 이르는 그 피해자들, 그리고 그 피해 단체인 나머지 341개 정도의 그 이르는 그 단체들, 그렇게 블랙리스트 피해자들과 단체들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화이트리스트로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없어요. 보도 내용에서 어떻게 해서 이 화이트리스트로서 이 어떤 특혜를 받았는가, 이 보도가 정상적인 보도였다라고 한다면요,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죠. 블랙리스트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억압을 받던 전문가들이 이제서야 자신의 업무, 자신의 직업에서 빛을 보기 시작했다. 이게 맞는 표현 아닐까요? 이게 맞는 보도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보도라고 하는 것은 일부가 사실에 기반을 두었다라고는 해도 진실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제가 인용해서 쓰는 말이 있는데, A가 B를 때렸는데 때린 것만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A는 B가 막 칼을 휘둘러대니까 정당방위로 때린 거지. 근데 그 왜 때렸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쏙 빼놓고 진실을 숨기고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악의적으로 이 써내려간 어설픈 명분을 가진 하류 소설쯤 되는 겁니다. 몇몇 사람이 드디어 억압과 탄압에서 벗어나가지고 일을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고, 이제 드디어 블랙리스트에서 빠져가지고 인정받기 시작하니 이게 못마땅한가 봐요, 중앙일보는. 그런데 이런 황당한 하류 소설을 쓴 기자, 중앙일보의 허진 기자죠. 근데 허진 기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생각을 하다가 좀 찾아보니까 최근 2일 날에도 단독 보도랍시고 정말 황당한 기사를 써내렸죠. 문재인 대통령 생일에 2번이나 달림에 바치는 노래를 KBS가 틀었다. 송투더문
그 노래를 가지고 대통령 생일 축하송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황당한 단독 보도 기사를 썼던 그 기자예요. 그때 네티즌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럼 여성 듀오인 옥상 달빛이라고 하는 가수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룹이냐. 그리고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런 민요도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칭송곡이냐. 이렇듯 정말 황당한 허진 기자의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질타를 받았죠. 어떤 기사를 써왔던 기자고 어떤 이러한 기사를 아무런 검증도 없이 이 보도를 내보낸 이 중앙일보가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알게 해주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참 수준 떨어지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